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최상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배당주와 성장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물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온전히 저에 대한 이야기이고 생각이며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듯이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직장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로소득을 통해 발생된 현금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활용될 것입니다.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도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과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성장주 위주의 투자자분들과 배당주 위주의 투자자, 혹은 반반, 올웨더 포트폴리오, 주식6 채권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투자 종목은요. 배당 ETF인 SCHD,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입니다. 더리치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건데요. 투자 비중은 슈드가 70%, 부가 16%, QQQM이 1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배당 7, 성장 3의 비중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VO를 제가 성장주로 생각하는 이유는 S&P 500이 구성하고 있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장주의 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처럼 등락의 폭이 좁지 않다는 점, 즉 거품이 낄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전 S&P 500을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기술 섹터가 30% 정도인데 성장이 무슨 50%가 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섹터별 보유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정보기술 섹터에는 저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는 메타나 구글 등 성장주들이 있거든요. 경기 소비재 섹터 역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역시 나스닥 100과는 다르게 헬스케어나 금융, 필수 소비재 섹터 구성도 적지 않기에 확실히 나스닥 100에 비해 변동성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S&P 500 역시 성장주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며 슈드를 비롯한 배당주를 70%,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롯한 성장주를 30%의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7대3 비율은 제가 정한 것이며 여러분들은 반대인 3대7이 될 수도 있고 5대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제가 7대3 비중으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한 해는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QQQ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무려 55%나 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가장 우량한 100개의 배당주로 구성된 슈드의 경우 1% 정도의 상승으로 끝났죠. 작년 11월과 12월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10월까지만 해도 슈드는 66에서 6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높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슈드에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극심한 포모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시간을 1년만 더 뒤로 가본다면 2022년은 나스닥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2022년 동안 몇 번의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이너스 35%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저도 이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한 2, 3일 찔끔 오르고 5, 6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금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온다는 등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로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 7월, 8월, 10월, 한 12월쯤엔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럼 22년도 SCHD의 성과도 한번 볼까요? 슈드의 경우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배당률을 더하면 사실상 거의 보합 상태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듯한 시기였는데요. 22년도에 QQQ에 투자하신 분들은 SCHD 투자자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슈드는 이때 머크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특히 헬스케어 기업들은 연일 정고점을 돌파하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2023년에는 슈드 투자자분들이 QQQ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극심한 포모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추를 더 길게 늘려서 최근 10년 슈드와 QQQ의 차트를 볼게요. 두 그래프 모두 훌륭한데요. 좋은 주식이라면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이렇게 더 늘려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것이거든요. 수익률로만 보면 성장주를 담고 있는 QQQ가 당연히 압도적인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QQQ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네, 현재까지는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 생각하는 MDD, 즉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넣었는데 그 1억이 몇 주 사이에 8천만 원이 되고 또 좀 있다 보니까 6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재작년과 같은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은 시장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MDD 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배당 7, 성장 3의 비중을 설정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배당주의 비중이 높기에 MDD 폭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작년과 같은 기술주 위주의 상승장에서는 성장 3이 가진 힘으로 포모를 극복하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와 매도의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행위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뛰어난 배당 성장과 그에 알맞게 주가 역시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배당금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세 차익은 덤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성장주 투자, 나이가 들면 배당주 투자라는 고정관념보다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구독자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